여러분, 드디어 3인칭 행동 시점 3행시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여기 지금 몇 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과 회의 끝에 그동안 했던 방식 말고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피노프를 준비했습니다. 황영은 황영의 컨텐츠로, 흥소장은 흥소장의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황영도 워낙 강의를 잘하시지만요, 흥소장도 꽤 합니다. 사실 그동안 흥소장이 추임새만 넣냐, 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약간 서포트한 거고요. 오늘은 제가 브랜드 액션으로 흥하리, 이런 내용들을요,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만,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삼행시 스피노프의 첫 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황영 클립과 흥소장 클립이 배틀을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 조회수가 많으면 황영이 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분들 한 분을 뽑아서 같이 맛있는 술자리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꼭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1번 대학생 꼭 보십시오. 진짜 도움 됩니다. 두 번째, 사원 1, 2, 3년 차 막 이직하고 싶고 이 회사가 여기가 맞나, 내가 이게 맞나, 이런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직원분들 보시면 100%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목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총 8단계예요. 브랜드 액션을 8단계로 제가 쪼개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브랜드 컨설팅 할 때도 제가 종종 쓰고요. 실제 브랜드 컨설팅 할 때 조금 더 현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삼행시 스피노프에서는 총 8단계 인트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문종현 우리 문피 감독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나 문종현이야. 저 서대훈입니다. 저 후지지 않습니다. 1단계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하자. 2단계 골든서클로 생각해보자. 3단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리하자. 정리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4단계는요. 브랜드 컨셉 혹은 한마디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4단계가요. 꼭 필요합니다. 5단계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들자. 이건 실제로 저의 제자들,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몇 번 해봤는데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회사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6단계 이거 대박입니다. 6단계 제가 원래 자소서 코치 잘 안 하거든요. 삼행시에서만 아주 독점적으로 제가 이런 꿀팁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소서 이렇게 쓰고 문장을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컨셉으로 브랜드적으로 자소서 쓰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아주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7단계 제가 이직의 달인입니다. 제가 한 7군데 회사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시는 거 고민스럽죠? 이거 보십시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만큼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8단계 작은 프로젝트를 액션하자. 8단계도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요. 오직 흥소장만 할 수 있는 얘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마지막 아우트로까지 해서 저와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클립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모자 쓴 분이 누구시지? 제 소개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고 있어요. LG에드, 넥슨, 이노션 이런 여러 광고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다녔고요. 황영하고도 같이 일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노션에서는 마지막에 현대자동차나 현대 계열의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제 첫째 아들 컨셉 흥신소를 낳고 기획 흥신소를 낳고 슬램덩크 인생 특강이라는 책을 나면서 뻔하지만 어렵고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약간 자랑하자면 남자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군인분들 앞에 제가 국방TV에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남자들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고백하자면 이 정원 시간에 이걸 보신 어떤 군인분께서 따로 연락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려고 하다가 제가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된 스토리가 짧게 있는데, 제가 대학생들이랑 사과 농장을 이렇게 매출을 도와주거나 시각장애 아티스트 콘서트를 도와주거나 2009년에 제가 앱을 만들어서요 플래시몹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노션의 모 임원분께서 우리 들어와서 이런 마케팅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하셔서 제가 스카우트 됐죠.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재미있게 뭔가 열심히 했더니 그걸 좋게 보신 분이 저를 스카우트해 가셨어요. 여기서 교훈. 우리가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정말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밤새고 좋습니다. 애정이 가고 필요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이랑 어떤 프로젝트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소개는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코호트,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강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자기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쫄깃쫄깃해져요. 사랑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는 7단계, 8단계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겠죠? 브랜드 액션으로 흥하리. 황영은 어떤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황영은 약간 좀 제목이 좀 올드하지 않겠습니까? 올드스쿨이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번 제 브랜드 액션으로 흥하리 삼행시 스피노프 첫 번째 클립 예고편이죠. 저희 목차를 설명하는 걸 마치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8단계 말씀드렸습니다. 8단계. 8단계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쪼갰습니다. 1단계.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해시태그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야근하면서. 난 어디? 난 누구? 막 이래요. 저도 여전히 그렇고요. 늘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브랜드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해답을 드린다기보단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답을. 1단계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 문종현이야. 나 문피야. 저는 서대웅입니다.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서 있는 흥소장, 서대웅은 아주 유일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꼭 아주 명품들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만 브랜드가 아니더라.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유일한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를 브랜드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브랜드 컨셉을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하고 정리하고 액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제 거 8단계 들으시면요. 그런 책 여러 권 보시는 것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클립 보시는 분들 자기 이름을 한번 좀 간지럽지만 한 되뇌어 보세요. 서대웅, 나 서대웅이야. 나 문종현이야. 한번 혼자서 혼잣말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브랜드 컨설팅 할 때요. 처음에 브랜드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브랜드는 네모다 라고 하면 제 강의할 때나 컨설팅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뭐 포장이다, 뭐 아이덴티티다,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사기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편이 광고였고 마케팅, PR, 브랜딩인데요. 각자의 차이는 브랜딩은 소비자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 PR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잘 꾸준히 되다 보면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인정하고 제일 좋은 건 너무 좋아하고 친구처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그게 브랜드 에반젤리스트, 브랜드 옹호자들. 저는 브랜드는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지금 브랜드 매니저분들 또 혹은 개인 브랜드로 고민이신 분들 자기 브랜드를 조금 더 애정 있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브랜드의 단점과 부족한 점 다 알죠. 하지만 자존감 혹은 자기애 이런 거와 조금 다른 말인데요. 자기를 브랜드로 보고 강점을 극강화하는 그런 생각부터가 저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스티브 잡스. 이분도 이런 얘기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많은 자기계발서 사실 저는 좀 별로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요즘에는 꼭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 브랜드가 명확해지면요. 다양한 브랜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실은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를 누군가한테 자기소개를 하고 취업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슬픕니다. 전 학교 강의를 또 몇 번 많이 했었는데 대학생 친구들이 자소서 쓰면서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자기를 억지로 포장해야 되니까. 근데 당당하게 나를 브랜드로 보시고요.
이직하실 때도 눈치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회사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결이 맞지 않다라면 자기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그런 회사들로 여러 개 골라놓으신 다음에요. 본인이 프로포즈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6단계, 7단계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동명이인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브랜드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 자랑만 하는 브랜드 싫어하죠. 컨버세이션을 해야 되죠. 소비자들과 애정을 담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코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딩의 8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보시고요. 자기를 이렇게 좀 아껴주시고요. 강점의 극강화. 그 브랜드의 약점을 자꾸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브랜드의 강점을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고 혹은 너무 꾸미지 말고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 하나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 방법 제가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2단계입니다. 1단계 아주 짧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타겟이 나는 왜 사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가 신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스타트업을 위한 림브랜딩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분께서도 사실은 왼쪽 편에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많고 좀 어렵죠. 그런데 이분은 브랜드 미션과 그 다음에 브랜드 프라미스,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밸류, 아이덴티티 가이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거를 제가 다 얘기하면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제가 오늘은 브랜드 신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 신념, 브랜드 비전, 미션, 브랜드 스테이트먼트는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브랜드만 제가 소개해 보면 외국 브랜드들이에요. 우버가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듯. 페이스북, 요즘에 좀 말이 있지만 사실 이런 정신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진실함이 담긴 음식. 사실은 이 한 문장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화려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약 파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브랜드의 신념은요. 좀 거칠어도 좋습니다. 브랜드는 네모다. 광고가 꼬시는 거라면 브랜드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받을 수 있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브랜드는 사실은 구라입니다. 구라. 이 문장은 어떤 브랜드의 신념일까요?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없다면 만들지 않겠소. 어떤 분은 이런 문장을 보고 그래요. 에이 거짓말 아니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브랜딩 할 때요. 이런 신념을 듣고서 자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브랜드는요. 브랜드 뽕을 맞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로 진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걸 문장으로 투박하지만 아주 구어체로 정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브랜드는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약간 관여를 했었습니다. CI/BI 하는 회사에서 2번의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바른 먹거리, 풀무원. 슬로건에 힘이 있고요. 캠페인으로 연계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기업적인 접근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딱 하나로 정리드리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 대기업보다 이 기업이 이 브랜딩을 통해서 식품 기업으로서 조금 더 신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브랜드는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는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기와 포장하는데 실체가 없이 하면 사기꾼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브랜드는 네모인데요. 그 중에 브랜드는 구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구라는 혼을 담은 구라. 익숙하시죠? 제가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나의 철학, 나의 신념, 그걸 혼이라고 한다면요. 혼의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구라는 나쁜 의미의 구라가 아니고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냥 꼬시려고 하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걸 믿고 있나요? 혹은 내가 이런 걸 믿고 있고 이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의 변형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시고요. 테드 강의 이런 데서 베스트 10에 들고 이러시죠. 이 영상은요. 추천드려요. 이 영상 한 18분짜리 버전이 있는데 이미 보신 분 많으실 텐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아직 나 예전에 몇 번 봤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시면 조금 더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Why와
how와 wha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의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브랜드 2개만 소개를 드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까지 소개를 드릴게요. 개인 브랜드 하는데 왜 이렇게 뭐 기업적인 얘기를 하냐? 저는 개인 브랜드 플러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브랜드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애플은요, 우리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멤버, 이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믿고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것들을 만들어내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제품, 내부 포장, 모든 터치포인트를 우리의 디자인 철학, 우리의 브랜드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걸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는 액정이 몇이고 배터리가 얼마나 가고 뭐 이런 스펙이 늘었고요. 이걸 사시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것과 사람들의 변연계가 다르게 자극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what이 아니라 why에 반응한다. 우리의 뇌도 깊숙한 곳에 변연계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나이키 이 문장은 제가 컨설팅할 때 많이 참여하고요. 저희 제자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포츠 정신과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화 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운동선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접하시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이것만 팔려고 이거 사시면 이거 할인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보다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념 있는 바보가 무섭다고 그러죠. 개인 브랜딩은 저는 더하다고 봐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를,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회사를 다녔다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를 다닌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왜 했으며 어떻게 해냈는지,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브랜드로 보고 우리 브랜드 신념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애플, 나이키 얘기하니까 또 뭐 큰 기업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자조적인 관점을 버려주십시오. 브랜드는 브랜드 뽕을 맞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얘기를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셉 풍신서 안에 내용이 약간의 픽션을 넣어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 부분 파트를 이 책 읽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어요. 황영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저의 제자이기도 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마케팅, 브랜드, 광고를 공부하고 이런 쪽에 취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쪽의 친구들 중에 조용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통 흥소장처럼 시끄럽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뭔가 열심히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히려 이 친구는 조용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과제를 내보거나 고민해보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가져오는 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볼수록 참 괜찮구나, 이게 막 이렇게 나불대는, 혹은 말로만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들과, 근데 그 친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꾸준히 조금씩 향상하는 모습을 저희 같이 그때 스터디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죠. 황영 자랑을 좀 하면요, 황영이 그런 대학생들을 한 10명 정도씩 모아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토요일마다 강의해주고 코칭해주고 끝나고 꼭 술 사주고, 제이윈스라는 그런 스터디 모임의 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개인 브랜드 문장, 개인 브랜드의 신념을 정리해보라고 했더니 꾸준함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꽉 박혀서 내가 나중에 어디선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게 되면 이 친구의 얘기를 조금 픽션을 넣어서 넣고 싶다라고 했고, 허락을 받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 바른 먹거리 풀무원, 건강한 습관, 뭐 사실 기업 브랜드들 중에도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브랜드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컨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책들이, 자기계발서가, 브랜드 책들이, 마케팅 책들이 자기다움이란 얘기 하죠. 자기다움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흑백 사진에 등장하시는 분은 그 마케팅 공화국이라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의 저자세요. 근데 한 10년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부터 이런 얘기를 외치고 다녔어요. 마케팅으로 사람과 기업을 널리 이롭게 하자. 이 얘기는 꼭 CSR 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알리게 하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꽤 몇 년 동안 그 시기가 되면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죠. 제가 한 클립에서 너무 많이 하면 좀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2단계 골든서클로 브랜드 신념을 정리하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딘가에 취업하려고 너무너무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이직하려고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했는데 막 나랏돈 대출받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잠이 안 오시나요? 저도 비슷한 고민들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브랜드는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어려운 말 말고요, 뻔한 말 말고 조금 부어채로 술 마시면서 아주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 이럴 거야! 그런 얘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지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게 브랜드 액션으로 흥하는 8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행시 브랜드 액션으로 흥하리의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가 안 돼. 머릿속에 너무 좋은 생각이 많고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할 거야, 다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이런 분들은 A4지에 쓰셔야 됩니다. 근데 쓰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메모하듯이 쓰는 것보다 어떤 프레임이 있는 게 좋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프레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 저렇게 쉽게 얘기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데이비드 아커라는 브랜드 쪽의 3대 구루 중에 한 명이세요. 이분의 업적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브랜드에는 에센스가 있다.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정수, 어떤 그 무형의 그 무엇인가, 이게 있고 거기에 핵심 아이덴티티가 있고 확장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 장표만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는 벌써 지금 1분 안에 끝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아커가 정리한 내용에 기반해서 제가 총 피라미드 얹듯이 펑셔널 베니핏, 이모셔널 베니핏, 브랜드 퍼스널리티, 코어 아이덴티티, 에센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할 때 실제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그냥 채워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뎁스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고요, 기존 자료 분석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브랜드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까지 할 게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사실은. 특히 스타트업 1인 기업 하시거나 프리랜서처럼 하신다, 요거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온라인 주얼리로 그래도 넘버원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한 8주 정도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에센스는 본질적인 걸 담아주고요, 그 안에서 브랜드 컨셉이나 슬로건에서 행동 유발을 하는 컨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캠페인들, 콘텐츠들이 더 엣지 있게 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유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념이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게 좋아요. 신념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리할 때 좋은 얘기만 쓰면 안 됩니다. 사실 브랜드 컨설팅 보고서 혹은 개인 브랜드 자소서, 경력기술서, 자기 회사 소개서, 프로포절 같은 것들을 보면요, 좋은 얘기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황영 표현 치면요, 개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좋은 얘기만 있거든요. 좋은 단어들만.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요. 근데 실체랑 완전 달라. 평판이랑 달라. 그런 분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요즘에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개인 브랜드 혹은 작은 기업의 브랜드. 우리 자신을 브랜드로 놓고 중소기업이 판매가 잘 되지만 우린 브랜딩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 클립에서 얘기한 우리를 브랜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브랜드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을 제대로 아주 날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덴티티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채우는 게 힘드시면요,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여지는 동그라미에 가운데 에센스, 핵심 아이덴티티,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는 표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 한 장짜리가 있는 브랜드와 없는 브랜드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퍼포먼스가. 왜냐? 한 장이 명확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브랜드 활동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브랜드가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인 거죠. 진정성은요,
착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은요, 내가 사람들, 날라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서비스 브랜드를 쓰면서 날라리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터치포인트에서 그걸 경험을 디자인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거죠. 우리 여기 문 감독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실까요?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이거 뭐 황 대표님 제가 성대모사 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마케터들 혹은 브랜더들이 정말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은 본질을 잘 보죠. 본질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본질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동사로 생각해보자. 어떻게? 종횡무진으로. 종은요, 끝까지 올라가 보는 겁니다. 횡은요, 그 당시에 어떤 희노애락, 애호욕 혹은 어떤 배경이 있고 왜 그랬고 어떻게 그게 발전됐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우선 종으로 올라가 볼까요?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 자동차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자동차의 원형은 뭡니까? 저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는 왜 생겼죠? 노예들 일 많이 시키려고. 이거 막 그 무거운 거 막 날라야 되니까. 그렇다면 자동차의 원형은 바퀴고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성, 모빌리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현대차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원들이요, 조금씩 변곡점이 생깁니다. 바퀴에서 수레가 생기고 말이 끌고 그래서 마력이 생기고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고급차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갈래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요, BMW, 벤츠, 볼보는 본질을 담으면서 각자의 자기다움으로 브랜딩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네모하다, 서대용하다. 서대용하다의 기원은 뭐죠? 개인 브랜드로 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서대용의 뭐뭐뭐하다, 책을 쓰다 혹은 브랜딩을 하다. 요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 맨 처음에 그걸 시작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전되고 변곡점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브랜드 매니저, 마케터, 기획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금 맡으신, 담당하시는 어떤 그 카테고리 전체를 동사로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타다, 자동차 사다, 자동차를 팔다, 누구와 타다, 사랑하는 연인과 타다. 그때 어떤 기억들, 자동차를 탔을 때, 내렸을 때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들, 삶의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도 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맡은 자동차, 그 브랜드, 네모, 이 네모하다로 더 한번 들어가는 거죠. 전체 카테고리를 동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맡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브랜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화장품 하다는 얘기할 때는 요 얘기를 드려요. 전체 카테고리는 사실은 화장품 하면 그 기능이 떠오릅니다. 뭐 주름 개선, 미백, 뭐 약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화장하다.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본인의 직접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하다. 주말에 요즘에 썸을 타고 있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오빠랑 만날 때 화장을 할 때는 아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설레이고 오늘은 어디를 갈까나, 뭘 먹을까, 뭐 이런 설레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회사의 어떤 이상한 부장님이 허허 화장 좀 하고 다니지 허허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화장할 때 그분 떠오르면 빡치겠죠. 화가 나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행복감이나 설레임이나 기대감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획자, 마케터는 사실 이 부분을 잘하는 거고요.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제 제자들 중에는 화장품 BM을 하고 싶거나 화장품 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품 안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 화장하다라는 동사에서 뭐 색조하다, 기초하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그 브랜드를 네모하다, 혹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그 브랜드를 네모하다, 혹은 서대용이 화장품을 만들다 동사로 생각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강렬한 경험, 강렬한 빡침 혹은 강렬한 기쁨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그걸 우리 브랜드 스토리 안에 넣으면 그냥 좋은 말만 쓰는 그런 자소서 혹은 프로포절보다 훨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모빌리티였는데, 이동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신분의 지위를 나타내는 방식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그 사이즈의, 비슷한 어떤 가격대의 벤츠, BMW, 볼보의 브랜딩을 보면요, 조금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어요. 보면 자동차는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운송수단 그 이상의 것이 됐죠. 자기의 취향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자동차의 본질은 이건데 볼보는요, 차와 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 기술로 꾸준히 노력하겠다.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재료들이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오히려 좀 클래시하고 변치 않고 너무 튀지 않는 이런 쪽을 지향하죠. BMW는 운전자에게 집중합니다. 운전자. 그래서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으로 적용해 볼까요? 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마케터, 마케팅하다. 다양한 정의와 본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본인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대표세요. 스타트업에 지금 겹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프로덕이? 다 있죠. 너무 자기 거 좋다라고만 빠져 있지 마시고요. 본질을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플레이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답게 어떤 걸 문제로 보고 어떤 솔루션, 해결을 줄 건지 그걸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회사 제안서의 초반에 들어가면 굉장히 변연계를 자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자랑만 두루루루 하는 거 사실 사람들 귀찮아하고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컨셉 흥신소, 기획 흥신소의 이런 내용들을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 장의 표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처럼 브랜드의 신념을 짧게 나이브하게 정리하고요. 에센스와 코어 아이덴티티를 정리하기 좋은데요. 개인 브랜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모 기업에서 하는 그 패션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 친구 재밌는 게 본인이 아주 부유하지 않은 거죠, 집이. 그래서 본인은 좀 비싼 아이템도 사고 싶고 패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약간 그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세스러운 패션들은 흔히 말하는 아주 비싼 거를 입거나 비싼 걸 맨 것만으로 패션의 완성이 아니다. 이 친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술도 먹어보고 좀 친해지고 하면서요. 이 친구는 MD가 되고 싶은데 어떤 MD냐? 굉장히 쿨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 있는. 근데 꼭 비싸지 않아도 돼. 남한테 보여주려고 비싼 거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룩앤필을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제안해주는 MD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가 프랙티컬하면서도 쿨한 그런 MD로 이 한마디를 그 당시에 정리했습니다. 이게 100% 훌륭해서 제가 소개한다기보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줘야 되고요. 이 빈칸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클립을 보시는 분들이 아, 저걸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친구는 저랑 꽤 오래된 사이예요. 이은지라는 친구고 의류, 가방 이런 쪽의 스타트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개인 브랜드를 정리하는 과제를 줬는데 이런 결과물을 냈어요. 모 여대 회화과를 나왔는데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그리다. 다른 좋은 뭐 경영학과 뭐 이런 나온 분들은 마케팅을 숫자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겠지만 저는 회화과인데 마케팅을 사람의 마음을 드로잉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들이 있어. 제가 허락을 받고 여기에 넣고 자. 세 번째 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브랜드 신념을 정리하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걸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말 쓰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본인이 평소에 하던 말 혹은 살아있는 말, 구어체 이런 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나라는 브랜드는 어떤 걸 믿고 있고 뭘 하고 싶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내 자식 새끼한테 먹일 수 없으면 안 만들 거야. 그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 혹은 우리 스타트업의 혹은 1인 기업의 브랜드가 어떤 거를 관통하고 있는지 브랜드 에센스를 사실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센스나 이런 워딩들이 너무 차별화가 안 돼? 괜찮습니다. 똑같은 워딩이어도 본인이 여기에서 컨셉으로 조금 더 차별화해서 정리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클립들을 보신 거대로 하면 이 한 장을 한번 손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썼을 때랑 한 일주일 후에 또 고민하면서 쓰는 거랑 또 다릅니다. 대신에 여기의 내용은 너무 좋은 것만 쓰지 마시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셨던 거,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 다른 회사 미팅 때 누가 우리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 얘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고 전체가 하나로 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액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4단계예요. 제가 길거나 장황하지 않게 하려고 좀 스피디하게 해서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제가 좀 더 방법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자, 4단계. 한마디로 뭔데? 회사에서 뭔가 기한하시거나 회의하거나 할 때 그래서 한마디로 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네 컨셉이 뭐냐? 이 기획안의 핵심이 뭐냐? 한 줄로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물론 앞에 깊은 고민을 늘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능력자죠. 그런 분들은 자소서든 회사 속에서든 경쟁 PT 기획서든 잘 씁니다. 제가 그래도 딱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전 같은 거 하실 때 표지 제목부터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딱 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카피라이팅을 조금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본질을 좀 담고 우리 다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남의 얘기, 애플, 나이키, 골든서클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퀵하게 넘어갔는데요. 나만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제가 기획긍신소라는 둘째에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본질 혹은 내가 이 업계를 리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좀 전문적인 얘기를 사람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기대감이 들어야 됩니다. 딱 들었을 때 기대감이 드는, 예를 들면 건강한 습관, 한국 야쿠르트, 위가 좋아지는 제품을 계속 먹으면 내 위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위로와 기대감을 파는 겁니다. 물론 이 제품이 너무 나쁘다면 사기꾼이죠. 근데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좋다면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슬로건, 컨셉이 좋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꼭 섹시하거나 막 너무 이렇게 약 팔려고 달려들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너무 진부한 표현은 정말 뇌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서클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는 why가 가장 중요하다. why, 왜 이걸 하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how, what 이것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저희가 실무할 때는요, 골든서클만 보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 낯설어야 돼요. 너무 낯설면 공감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디 트렌드 책에서 이런 용어를 얘기했다고 그 용어를 억지로 반영하면요, 사실은 그거는 짧게 끝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수기가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왜? 물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했을 때, 그렇게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변형계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4번에 의하면 20년 전에 이순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광고에 나와서 깐깐해요 이러면서 깐깐한 물을 얘기했습니다. 옆에서 주현민 선생님이 또 뭐 거들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전체적인 어떤 렌탈하고 관리해주는 걸요, 깐깐한 코디라고 하셨어요. 핵심은요, 너무너무 억지로 낯설은 말을 찾는 그 여정만 가진 마시고요, 우리의 본질을 담되 지금까지 사람들이 익숙하거나 진부하거나 식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건 혹은 컨셉에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 브랜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성실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밤도 잘 새고요, 아주 성실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합니다. 혹은 저는 정말 꾸준합니다. 저는 이걸 끝까지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아주 그냥 아주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후자가 오히려 개인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을 유발하는데 좀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전문가들 많으시죠. 그리고 브랜드에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분들 공통적으로 이 얘기 하세요. 브랜딩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나다움, 자기다움을 찾는 것이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촌스러운 아나운서 이금희. 제가 어느 책에서 봤고요, 방송에서 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서술을 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처음에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신입 아나운서 때 다른 분들은 메이크업도 받고 옷도 협찬 받고 혹은 자기가 구매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이쁜 아나운서의 모습들을 다 갖추는데 나는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약간 위축되고 했었다는 얘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그 고민 끝에 이분은 어떤 선배가 이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게 당신만의 매력이고 그게 당신만의 아주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억지로 남 흉내내고 화장 어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이분을 애정 있게 깊이 들여다보신 분이 해준 얘기가 자기 다움을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너무 화려한 얘기들만 찾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화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개인의 브랜드 혹은 회사의 브랜드가 조금 우리는 아주 세련되진 않아 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대신에 그게 그 브랜드의 어떤 신념과 혼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런 MC도 하시고 좋은 이런 일들도 하시죠. 소아암 아이들을 그 머리카락 기부하는 것도 하시고요. 제가 텍스트로 이분의 책을 접했을 때 제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개그맨은 웃겨야 해. 그게 아니라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재정의를 한번 들어간 것 같고요. MC는 결국 잘 소통하게 하는 거지 개그 콘서트의 꽁트처럼 꼭 웃겨야 되는 강박에서 본인이 잘 못 웃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재정의와 관점을 좀 바꾸시면서 나는 조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프로그램도 그쪽을 하니 소통을 해주는 엔터테이너, 소통테이너라는 낯설지만 공감이 될 수 있는 워딩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셨죠. 이 슬램덩크 아직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좀 영하신 분들 중에 슬램덩크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못 봤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인공들이 자기 브랜드 컨셉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을 해가요. 요 슬램덩크의 강백호라는 친구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풋내기입니다. 맨날 싸움질하고 여자들한테 맨날 채이고 등치가 크고 이러니까 남들이 싸움을 걸어오고요.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러다가 소연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농구를 하면서 얘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농구 풋내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드리블도 잘 못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너는 리바운드를 잘해. 그러면서 얘는 실제로 리바운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점 경기가 될수록 이 선수는 강백호라는 개인 브랜드는 자신이 잘하는 걸 굉장히 격렬하게 더 열심히 잘합니다. 저는 자기 브랜드력, 자기를 브랜드로 보고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기도 하고요. 꼭 부와 명예가 없더라도 그 사람은 아주 심지가 단단하고 아주 좋은 브랜드로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 책에 넣었던 얘기고 사실 진정성은 너 자신 그대로라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거다. 저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의 수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책 읽지 마라. 거기서 그런 얘기 했죠. 문피 황영 있을 때 제가 아웃라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웃라이어가 이상한 점에 찍히는 점인데 저도 약간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해서 계속 불안해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는 아웃라이어들이 더 작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고 개인 행복감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강점의 극강화야. 약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스타트업 혹은 큰 기업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약점을 보완할 노력과 시간을요, 거기 쓰면서 약점이 자꾸 보완 안 된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약점을 보완할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강점을 극강화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강력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약점은 보이지도 않게끔 하는 게 브랜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요거 꼭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넌 왜 이래? 에이, 넌 좀 이런 거 같아. 뭐 부모님이, 친한 친구들이 애정을 담아 사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부모님입니다. 가족입니다. 정말 자기를 잘 들여다 봐주는 백아와 종자기처럼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한테 그 자신의 강점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라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계속 구매 혹은 만나주고 하는 사람 중에 나만의 강점을 잘 알아주고 그걸 넛지해주고 북돋아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조금 우울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톡 한번 해보시고요. 술 한잔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 감독님이 돈의 넘버원이라고, 우리 한나 씨가 돈의 넘버원이라고 칭찬해줘요. 이게 그냥 단순 칭찬이 아니라 실제 얘가 그렇거든요. 네가 큰 키는 아니지만 넌 제일 빨라. 우리 문피가 작년에 어디 다른 데서 할 때 본인을 송태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은 문피가 없었으면 이 컨텐츠는 중간에 좀 하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꾸준함의 힘을 믿습니다. 문피가 공을 포인트 가드로 계속 보급해 주셔서 황영과
저 흥 소장이 이렇게 스핀오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다움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이 인정하는 거고요. 액션들의 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액션할 합들이 결국 자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컨셉, 여러분들의 한마디는 뭡니까? 제가 유명인 두 분, 오종철 MC, 이금희 아나운서, 강백호, 송태섭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컨설턴트 이런 말 싫고요. 브랜드를 액션하는 사람, 브랜드로 누군가 액션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상 클립 보면서 숙제를 주시네 이러면서 한번 즐겁게 끄적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있습니다. 다만 진부하거나 뻔하거나 식상한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드 컨설팅 할 때 원래 지금까지 걸어온 합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황영처럼 잔소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넛지 드린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영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20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쑥스러우시면 페이지 패매로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부 다 막 케어한다고 약속 못 드려도 제가 조그맣게든 크든 꼭 액션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신만의 브랜드 컨셉, 슬로건을 만들어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넛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강 선생님 같죠? 아니에요. 저는 인강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여기 앞에 우리 감독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쳐다보면서 하고 있고,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진짜 하는 겁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고, 황영 클립, 제 클립 총 조회수로 배틀을 부숴서 술을 사겠습니다. 저희 삼행시를 너무 아껴주시고 행동해 주시는 분들께. 자,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들자. 이게요 되게 힘든데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자기 손에 잡히거든요. 제가 아끼는 제자들, 아끼는 친구들한테 넛지 하는 거는요 1, 2, 3, 4단계 다 하는데요, 이 5단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단계 하는 사람은요 제가 매우 아껴줍니다. 이 자식 하이파이브 하자! 빡! 하고, 야, 내가 소개해줄게. 이 스토리북 가지고 문피 찾아가봐. 이렇게 회사들 소개도 많이 해줬어요. 정답은 없고요. 본인이라는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은 PPT로 만드신 다음에 PDF로 변환해도 되고요. 디자인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른 툴들을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쉬운 건요,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콘텐츠를 패러디해도 돼요. 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디자인하고 막 엄청나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어떤 잡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모티브를 받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하는 하나의 뚜껑으로 사용한 거죠. 첫 장이 이겁니다. 강성택 브랜드에 대해 하나의 핵심을 남겨서 함께 일하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도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1, 2, 3 샷과 이 책의 목차를 적어놨습니다. 처음 인트로는 각자 스타일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전에 싸이월드처럼 막 이쁜 셀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남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막 어플 써가지고 뽀사시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한마디를 먼저 인트로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얘기했던 아까 뭐 프레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브랜드의 신념 혹은 비전, 브랜드 에센스, 코어 밸류 3가지 슬로건을 이렇게 이 친구가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뛰어나지 않다를 떠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그 당시에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삼수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었고, 내가 잘 될까?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더 막 이런데? 그런 약간 굉장히 품성은 착하고 이런데 저 딴에는 이 친구의 장점이 많이 보여서 많이 넛질했고요. 뭐 DDD로 했어요. 가운데는 크리에이티브한 액션이 본인의 에센스라고 규정했고, 디지털, 디자인, 디자이어 뭐 이렇게 하고 맨 위에는 실천하는 브랜드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꼭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당시에 이 친구는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걸 내가 뭐뭐뭐 했다. 나의 한 축은 디지털이다. 본인이 디지털 콘텐츠 학과였고요. 저랑 그 아이레즈라는 그 거리 응원 어플을 만들 때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 앱스토어 36위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디지털 쪽에 넣었습니다. 이거 말고 자랑할 게 많으신 분들은 더 넣으시면 됩니다. 또 한 축은 본인은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디자인 그런 작업물들을 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축은 또 D입니다.
본인이 CSR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탐스 슈즈라는 곳에 제 지인이 있어서 이 친구를 이 책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탐스 슈즈에 있던 분이 이 친구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도 했고 그 외에 다양하게 CSR이나 약간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이런 내용들 정리해 찾아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친구는 다시 한번 한 장을 또 정리했습니다. 왼쪽에는 자신의 브랜드 한 페이지, 오른쪽에는 코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기가 해왔던 지나온 액션들의 합을 유목화시켜서 가능한 한 눈에 보이도록 했죠. 이 외에도 이 친구 한 게 많겠죠. 근데 제가 좀 버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본인이 해왔던 일들,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하라고 했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브랜드를 좌우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이준익 감독님이 하신 얘기를 패러디 좀 약간을 만진 거고요. 황영도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기 포트폴리오 북 있는 분들 많습니다. 디자인 쪽 많고 요즘에 젊으신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너무 이쁘게 만드는 데만 시간과 노력을 쓰지 마시자. 두 번째,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보시고 그래도 하나로 꿰 수 있는 혹은 3가지로 유목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좀 전달하자. 이게 조금 어렵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책으로 만들어라. 뭐 학교 주변의 제본집이나 뭐 킹코스나 이런 데 가서 출력해서 책으로 떡제본 해주십시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 만드는데 뭐 12,000원, 뭐 15,000원 들기도 했는데 3권을 만들었고 그 3권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아는 선배, 내 회사, 소개받은 회사에 직접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딘가에서 인력을 뽑고 있는 데를 가면요, 경쟁률이 높아지죠? 근데요, 안 뽑고 있는 데를 찾아가면요, 경쟁률이 1대1입니다. 되거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그분이 귀찮을 정도는 아니어도 이메일로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차 한잔하러 가도 되는지를 꼭 정중하게 여쭤보고 가서 그냥 말만 나누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책으로 딱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 브랜드 북입니다. 딱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뭐 어떤 채용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는 더 호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회사를 골라서 취업하는 친구들은 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넛지 해줬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잘 했으니까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북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도구가 있는 게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고요. 경력사원분들도요,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력기술서, 제가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경력기술서 막 워드로 해서 숫자 쫙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내가 이런 가치와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컨셉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왔다 라고 본인 스스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손에 만져지는 종이로, 책으로 만드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술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했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고. 굉장히 그리고 저라는 브랜드가 꽤 나쁘지 않게 그런 어떤 기대감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만의 브랜드북을 만들자. 근데 브랜드북 기존에 초안이 있으신 분들은요, 앞에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신념 정리하는 것 제가 쭉 1, 2, 3, 4단계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 영상 먼저 보신 분은 그것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싹 정리하셔서 틀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목화해서 정리하고 결국은 하나를 남기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꼭 작업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한테 주시는 회사 소개서들 딱 정리되거나 뭔가 하나가 딱 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격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하고 싶으신 사원 대리님들,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한 5명 정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누군가 회사 소개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메일 요청 받으시면 보내실 때 가능하다면 늘 많이 보아오던 자랑만 빼빼빼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만의 브랜드의 얘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문서 혹은 책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넥스트 행동 유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이거 온에어 되는 동안에 누적 조회수가 지금 아마 흥소장이 조금 이기고 있을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립 때문에 제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6단계는요, 자소서 때문에 고민이신 젊으신 대학생 분들 위주한테 제가 저격하려고 해요. 저는 우선은요, 자소서 쓰지 마라. 브랜드 스토리텔링 하라. 자소서 쓰지 마라. 브랜드북 만들어라. 이거 주의고요. 자소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라는 공식 명칭이 있죠.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면 안 되더라고요. 말장난이신 것 같지만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소개하잖아요. 보는 사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뭐냐면요. 자기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리고 자기 브랜드만의 핵심적인 한마디로 자기의 지나온 경험들을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로 꿰어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자소서 땡땡 자기를 소개하는 글.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아마 많은 책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핵심은 가능하면 자기 브랜드만의 매력이 아주 수수하게 드러나도 되고요. 유머러스하게 드러나도 되고요. 아주 진지하게 드러나도 됩니다. 자기라는 브랜드의 컨셉을 매력적으로 스토리텔링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네, 이 영화 꼭 추천합니다. 보십시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고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가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던 간에.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고요. 저 역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자소서 코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성장 배경 혹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300자 안에 써라. 이 폼이 아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호라는 인물이 자신을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꾸준함으로 다 꿰야 돼요. 뭔가 자기가 몰입해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정말 꾸준하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얘기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 이런 얘기가 저는 없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 삶에는요. 기억의 우물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준함, 끈기, 집요하고 아주 징글징글하고 혼났던 얘기도 좋습니다. 대신에 꾸준함과 연결되는 우리 삶의 실제 이야기를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꼭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패했던 경험, 거기서 얻은 교훈 이런 거 꼭 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거 뭐 면접 때도 많이 하나 봐요. 압박 면접하고 이럴 때 누가 누구 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래. 자기들도 단점 많으면서. 근데요 거기 덜 걸려들면 안 돼요. 분명히 알바했던 경험 있으실걸요? 인턴, 뭐 알바, 뭐 물건 나르는 일, 편의점에서 하셨던 일 하시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칭찬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칭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팀장님이 초반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겪을수록 괜찮은 애가 있고요. 처음에는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할 것처럼 혹은 열심히 했고 근데 지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사실은 좀 그래요. 이 경우는 애가 좀 답답한 줄 알았는데 진득한 게 좋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쓰셔야 됩니다. 대신에 나의 컨셉, 꾸준함과 연결돼서 쓰면 가장 좋죠. 사실은 자기는 남이 얘기해주는 자기가 자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한번 거치셔도 좋아요. 맨날 욕하고 친한 친구 좋아요. 근데 가끔 진지하게 얘기할 때 진지하게 받아줄 수 있는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보세요.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형이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런 거 맞나요? 나 사실은 너 이런 거 같았는데 요즘에 이렇더라. 너 원래 이걸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요. 자소서를 쓰시거나 면접에서 절대 이건 하지 마라. 보통 이렇게 하라가 많죠. 하지 마라를 전 써봤어요. 자기소개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한 서대웅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인트로를 먼저 하는 거야.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서대웅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하지 마라. 자기 컨셉을 먼저 스미스상관법으로 먼저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 하게 돼요. 이게 좀 이렇게 쫄리고 이러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동공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그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약간 포장하다 보면 이게 눈빛이 흔들립니다. 족보대로 하지 마세요. 뭐 족보가 있나 봐요. 자소서 이렇게 써라 뭐 이런 책도 많죠. 그 책들 다 도움이 되는 책일 텐데 그거대로 따라하면 똑같아집니다. 그게 변형계를 자극하지 못해요. 자주 쓰는 진부한 단어나 표현 쓰지 마라.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그 수백 명을 만나는데 하는 워딩이 다 비슷해. 아까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깐깐한 물 얘기했죠. 좀 바꿔보십시오. 그냥 많이 들었던 단어 말고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거나 삶의 에피소드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의 컨셉, 남과 다른 나다움을 하나로 잘 녹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한마디를 섹시한, 여기서 섹시한 건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굉장히 호감이 가네? 라는 그런 의미의 섹시함입니다. 행동 유발적인 자신의 삶의 구슬들을 컨셉 혹은 우리 브랜드 컨셉으로 다 꿰어주는 게 좋아요. 그 광고쟁이들도 참 못하는 게 컨셉 정해졌는데 자꾸 좋은 얘기를 광고주분들이 다 해달래요. 그럼 다 넣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 있죠. 경쟁 PT를 하는데 회장님 앞에서 골프공 3개를 딱 던지면 3개 다 못 잡습니다. 이렇게 못 잡아요. 2개 놓칩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자기소개서, 면접 혹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나다운 나만의 그 한마디가 다 확장되는 게 좋고요. 삶의 구슬들이 깨워야 보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말 좋은 의도로 봉사활동을 하셨고 누군가를 도와주셨고 어디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공모전 상 못 받은 사람 찾기가 더 어렵대요. 너무너무 비슷하니까요. 슬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구슬들을 잘 깨워주셨으면 좋겠고, 아버지랑 싸웠던 얘기를 하시더라도 내 컨셉이랑 맥락이 맞다면 그게 오히려 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변치 않는 가치는 있거든요.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 친구에 대한 우정,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을 때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걸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요, 너무 포장되거나 뻔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삶이나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면요, 표현이 거친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넌픽션 작가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있고 호감이 생기고 흥미가 느껴지게끔 약간은 좀 우픈 얘기도 좋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자기 이야기만큼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잘 보이려고 이런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보다는 좀 순진하고 날 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고회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광고회사 4군데 중에 3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엄청 잘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 3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광고회사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실 거라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든 회사에서 분명히 이 3가지 힘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힘은 엠퍼시라고 썼네요. 엠퍼시. 감정이입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보면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입력이 없어요. 눈치가 없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끔 화딱지가 납니다. 일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감정이입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소비자를 커스터머, 컨슈머가 아니라 자기 친구처럼, 자기가 아는 사람처럼, 좋아하는 사람처럼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약간 타고나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런 쪽에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번째는 또라이력입니다. 또라이력은 돌 플러스 아이예요. 돌은 유니크니스. 자기가 얘기했을 때 힘이 생기는. 술 안 먹고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약간 아이처럼 신나서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그러면요, 광고회사뿐 아니라 큰 기업, 작은 기업,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특히 스타트업은요, 그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면요, 그동안 했던 거와 잘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거기서 일하실 수 있어요. 100% 확실합니다. 찾아다녀 보십시오. 3번째는 컨버세이션력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하자고 그러면 막 딱 기계적이거나 딱딱딱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다를 떠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컨버세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웹쿡의 남자분이 SNS로 광고를 합니다. 맨 처음에 광고한 게 이겁니다. 맨 처음에 본인이 빌보드 광고를 삽니다. 나를 고용해 주세요. employeeadam.com. 나의 남은 돈이 딱 500유로가 있는데 이걸 이 광고에 다 썼다. 그래서 나를 고용할 사람은 이 URL로 들어와서 날 한번 받아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죠? 입사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구성해 놨으니까 내 자소서나 스토리텔링북 여기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나를 고용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트위터에 리트윗이 되고 이런 관계자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약간의 바이럴이 났어요. 수십 군데 회사에서 여기 연락을 줬고 그 중에 골라서 갔대요. 그 다음에 멋있는 게요. 얘가 첫 월급 받은 걸로 감사 광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광고 낸 거에 사람들이 많이 바이럴 시켜주고 리트윗 해줘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 감사 광고까지 합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론을 제가 꼭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실한 건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큰 회사에서 주어진 200자, 300자 하실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좀 작은 회사인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근데 난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저기 사람을 안 뽑는데. 울지 마세요. 왜? 괜찮습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프로포즈를 만드세요. 본인의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고 이메일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조그만 케이크 같은 거나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찾아가세요.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하세요. 그 브랜드에 대한 고민하셔서 이 브랜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해결을 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한 장도 더 만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본인이 찔러보세요. 100개 찔러서 물론 가고 싶은 애가 100개나 되면 아주 행복하신 분이죠. 그런 발상으로 액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브랜드 스토리텔링북 만든 강성택이라는 친구는요, 꽤 큰 광고회사에 A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카피라이터로 본인이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잘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하늘을 나르는 새는 고민할 시간이 없답니다. 여기까지 자소서, 막 책에 나오는 이런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뻔하디 뻔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쓰려고 하시기보다 브랜드 컨셉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북을 하나 10장이든 20장짜리 만들어 보세요. 그게 기본이고요. 거기서 조금씩 떼서 회사들이 원하는 양식의 내 스토리텔링을 넣어 보십시오. 자소서 꿀팁이라기보단 자소서 브랜드 컨셉을 담아 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엔 행운의 7, 럭키 7. 7단계입니다. 지금 조회수 황영보다 제가 약간 못 미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콘텐츠니까요.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딘가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이직 고민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을 받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 바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굉장히 즐겁게 만족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건방진 제목을 제가 쓴 건요. 아까 자소서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직을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만 계속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가다가 좀 작은 데도 갔다가, 작은 데가 황영래 회사였습니다. 이직의 달인, 이직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있겠고 헤드헌터도 있겠죠. 제가 기획흥신소라는 두 번째 책 중에 에피소드 하나를 이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썼어요. 이직은 사람을 피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 뛰는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거야. 저도 뭐 가슴이 뛰어서 꼭 이직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없이 연봉 맞춰서, 아니면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거는 저도 말리고 싶어요. 회사를 많이 옮겨본 사람으로서, 선험자로서 회사 옮겼을 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7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는 이직에도 기획이 필요하다. 이게 기획흥신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실히 제가 진짜 경험을 했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랑 친한 후배님들도 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충동적으로 그만뒀던 사람도 있고, 저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후폭풍이 꽤 많이 옵니다. 이직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직 잘해야죠. 이왕이면 나랑 잘 맞는, 나랑 가치가 맞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가는 거. 이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이게 말이 안 돼. 맨날 이거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맨날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위에서는 이거 해결해 주지도 않고 막 그래. 진짜 그런 경우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싫어서 회사 나가는 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죠. 또라이 총량의 법칙. 어느 회사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그게 같은 팀에 있냐 아니면 나한테 많이 영향을 주느냐, 이거의 차이인데요. 사람 싫어서 나가면요, 그렇게 멘탈이 좀 약해진 상태에 나가면 가서도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충동적으로 나가는 거. 좀 그래도 좀 미리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약간의 어떤 기간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래서 암시를 좀 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 세 가지의 핵심은요, 이직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야 한 직장 꾸준히 다녀야지 이랬지, 지금은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영향들이 온다. 실제로 그 사람 어느 회사 다녔어 라는 걸 알면
거의 다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평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고 안 좋게 내렸는데 한 10명 정도한테 못으로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업무 능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성이나 품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평판은 관리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 문피가 얘기해 주셨어요. 평판을 어떻게 관리해?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인데. 평판을 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란 브랜드가 단점도 있지만 강점을 강력하게 뇌에다 꽂아놔야죠. 그 정도도 못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브랜드의 강점을 경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헤드헌터 아는 분한테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경력 기술서를 그냥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적으로 컨셉을 담아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거 보시면서 저는 경력 기술서가 뭔지 모르는데요. 저는 경력 기술서 있는 건 아는데 써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쓰세요. 경력 기술서 없는 분 꽤 많아요.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경력 기술서 쓰다 보면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시든 그쪽에서 인사팀과 얘기를 나누든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확실합니다. 꼭 쓰십시오. 두 번째는요. 가고 싶은 회사를 자기가 좀 리스트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나 여기 요즘에 참 좋더라. 나 여기 옛날부터 내가 좋아했던 브랜드야. 여기 예전부터 좋아했던 플랫폼이야. 이직하고 싶은 회사 리스트를 다 뽑으세요. 최애순위, 그 다음 뽑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큰 기업 언급드렸는데 큰 기업의 경우는 경력 공채나 헤드헌터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두 번째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요즘에 부상하고 있거나 자기가 나는 이런 걸 하면 너무 내가 재밌게 잘할 것 같다. 물론 막상 가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리스트업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 리스트업과 연결된 사람을 물어보세요. 아주 친한 지인이나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커버거가 만든 페이스북이라는 채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도움과 어떤 분은 좀 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리스트와 관련되신 분들을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신입은 자신의 컨셉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활동 이런 걸로 세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경력사원은 그것도 이때 사실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 헤드헌터의 얘기예요. 그냥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에 이게 어떤 성과가 있구라는 걸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발자분의 사례를 제가 그 지인한테 받아서 얘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만약에 경력 기술서를 쓰면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읽어드리면 몇 년에서 몇 년 뭐뭐뭐 어떤 업무 어떤 언어 그건 완전 팩트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첫 번째 연대기술로 그냥 늘어놓고 있는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재배열할 수가 있고요. 개발 사례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수주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정량적인 사이즈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뭐를 같이 개발했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성장이 일어났다. 나는 개발자인데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 혹은 정성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오그라들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십시오.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성과가 났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력 기술서라면 저는 이 얘기를 꼭 쓰라고 하고 싶어요. 자신의 가능성이나 당신네 회사에서 나를 경력으로 데려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나는 당신네 회사에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내가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사업, 당신네 회사의 이런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혹은 나로 인해서 이게 부스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경력기술서 얘기를 혹은 이직하는 얘기를 이렇게 삼행시 우리 스피노프 하게 될지는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요. 왜 한 거냐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황영보다 제가 클립 조회수가 높아지려고. 두 번째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책 안에 있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입니다. 이직이든 취업이든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 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웬만한 제 또래보다 이직 많이 했고요. 그리고 힘들게 지냈던 적도 있고 아주 즐겁게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자기랑 깔이 맞는 데를 먼저 공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경력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뭐 저보다 저 또래 40대 초중반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관심 있는 데를 먼저 컨택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헤드헌터만 맡겨놓으면요. 이상한 거 막 다 갖고 옵니다. 헤드헌터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얘기를 제가 이걸로 해드릴게요.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그 인터뷰를 굉장히 높은 급을 인터뷰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은 사실은 마케팅 이런 쪽에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쪽에서 원한 건 운영, COO라고 하더라고요. CO를 뽑는 인사나 이런 쪽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나 봐요. 이런 외국사들은 막 인터뷰 한 2-3시간씩 하죠. 가치와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맨 마지막에 면접자가 이 구직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요거 꼭 나옵니다. 요거 꼭 나옵니다. 별표 땡. 이런 얘기 안 물어보는 회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융통성 있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프로젝트에 혹은 여기 회사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요. 경력자분들한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그 회사를 제가 막 찔러보라고 했죠. 그냥 찔르면 피곤해요. 그 상대방도 한 장짜리나 혹은 약간 티저 영상처럼 그 브랜드가 지금 취한 어떤 현상과 문제를 약간 분석해 보세요. 섹시하게.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당신들은 이런 현상에 있고 근데 내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퍼포먼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프로포절입니다. 그거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아요. 어딘가에 취직하고 이직하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임을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요 조그만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얘기가 너무 궁금하시면 삼행시 댓글로 부끄러우시면 페메로 보내주셔도 제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황영 그 클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7가지 단계 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 앞에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마지막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삼행시 예고편에서 액션할 수 있는 흥을 드리겠습니다. 흥! 이랬거든요. 진짜 액션할 힘을 드릴게요. 제가 이름이 서태웅이랑 비슷해서요. 미팅 나가면 이런 얘기들 막 들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또 듣고 종종 듣습니다. 저는 LG에드라는 회사, 이노션이라는 회사에서 할 때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긴 했었어요. 제가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자기 기획안으로 회사 돈으로 그걸 해라. 저는 회사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트라이더에 있는 장갑 아이콘을 가지고 응원 도구를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요. 기획안을 계속 밀어넣었어요. 위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 회사에서 시킨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많은 태클도 받았고 걱정도 받았고 이러다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다 아시죠?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안에 등급을 나타내는 조그만 장갑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작아서 이 게임 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크게 뽑았어요. 아예 이 장갑만을 위해서 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손가락 장갑 이 카트라이더에 맞게 똥통하게 귀엽게 해서 만들고 그거를 시청, 상암 운동장 이런데 무료 배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 운동을 더 즐겁게 하시라. 그래서 요 장갑 가지고요. 대한민국 이 장갑 다 끼고 하면 박수가 되게 크게 나요. 엉덩이 아프면 깔고 앉고 참참참도 할 수 있고 아주 초압축 버전으로 얘기하면 거리 응원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넥슨을 새기지도 않았었고요. 거리 응원을 즐겁게 해주려고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실제로 액션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액션이요. 있어야 직장 생활이 전 즐거워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요. 다른 데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핵심은 회사 다니시면서 나 이 회사 너무 싫어. 이 회사 너무 옮기고 싶어. 그 생각 드는 거 당연하고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위에서 시키는 거 10개가 있으면 9개를요. 기본 이상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한번 기획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 하시고요. 검증 받으시고 조금씩 키워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즐거워집니다. 저는 분명히 회사에서 시킨 거 외에
본인이 제안하는, 기획하는 건이 있어야 자기 브랜드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뭐 기사 엄청 많이 나왔고요. 큰 신문사 인터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제 커리어가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제 브랜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작고 좀 사람 냄새 나는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농장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에서 이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취업도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시각장애 한예종 다니는 친구였는데 암전 콘서트, 불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그런 걸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했고, 제가 이 책의 한 문장을 제가 찍어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맨날 즐겁고 맨날 신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공중근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분명 괜찮을 것이다. 그런 기분이 든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순간은 앞으로도 여러 번 겪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용기를 얻으면 된다. 모두들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간다. 브랜드는 약간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브랜드 리바이탈리제이션을 하는 게 좋아요. 브랜드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그 브랜드 재활성화 프로젝트는요,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여기를 이직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젝트 해야지. 그것도 일이에요. 우리 문피가 맨날 그러시죠. 삼행시가 저한테 일로 다가오면 이게 힘듭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늘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거 찾으십시오. 그 해민스님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남들은 당신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거고, 그래야 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맨날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프로젝트로 해보시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드들 보면요, 뭔가 계속 액션하고 있는 브랜드는요, 호감이 생깁니다. 근데 늘 남만 빠르게 따라한다든지, 혹은 막 수익률 따지고, 막 약간 잔머리 쓰고, 뭔가 막 꼼수를 부리고, 그런 브랜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작은 브랜드든 큰 브랜드든 뭔가 계속 해나가는 그런 브랜드가 브랜드 릴레이션십이 훨씬 좋아지죠. 브랜드 컨셉은 거들 뿐 중요한 건 브랜드 액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주 작은 거 하시면 돼요.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본인이 프로젝트 네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브랜드와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브랜드적으로 보면 프로모팅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8살 미치신 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본인의 생일을요, 날짜 계산기에 입력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만일이 되는 경우가 보통 28살 몇 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브랜드가 출시된 지 출시 만일, 엄청난 겁니다. 브랜드로 치면 10주년, 뭐 1000일 기념일, 만일 기념일 하죠.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우리 브랜드한테 그동안 수고했다고 프로모팅 해주자고요. 제가 아주 아끼는 친구 중에 PR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진호 씨라고요. 제가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이런 넛질하면 액션을 하니까요. 제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만일 여행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라. 한 6개월 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도 미리 얘기하고요. 집에도 미리 얘기하고 여자친구는 미리 얘기합니다. 뭐냐? 팀장님, 제가 6월 8일 날 제 브랜드 출시 만일이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휴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타협해서 주말 껴서 8박 9일 동안 어디를 갈 건지도 많이 고민해 보라고 제가 했고,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어도 좋겠다. 이 친구가 이런 것도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패를 준 거죠.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트로 오리고 감사패에 저 이진호라는 브랜드를 만일 동안 브랜드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할 것이고 하겠습니다. 선물 사시고요. 이런 작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만일 여행을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꽤 괜찮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행을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갑내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가 바뀌면 또 다른 만일 여행인 거고, 그래서 2018년 만일 여행 그 크루 뭐 10명, 5명, 내년엔 또 이렇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여행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프로젝트로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프로젝트는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하시면 좋고요. 작은 거 테스트 하시다가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나의 데스티니,
이건 계속해야겠어. 계속하시면 좋습니다. 어디에 좋냐? 행복감에 좋고요. 자기가 자기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생기고요. 그걸 자기 화두로 삼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완전히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 프로젝트를 액션하자. 그런 얘기 좀 지겨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뭘 자꾸 액션하라고 그래. 그런데요. 그래봤자 액션이지만 그래도 액션이고 결국엔 액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막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 말하는 자기계발서 혹은 그런 콘텐츠 저 또 싫어합니다. 극혐합니다. 어떻게 할지나 왜 할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는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를 브랜드로 보시자고요. 이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액션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브랜드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말,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 친근하고 힘 빼고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책으로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이직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취업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그 일들 하시면서 회사의 일과 연결된 프로젝트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까 카트라이더 장갑 회사에서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면서 저라는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자, 저는 슬램덩크 포에버라는 프로젝트를 좀 더 할 거고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요. 상황이 되면 삼행시라는 프로젝트는 우리 문피와 황영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계속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황영 말투 흉내 낼게요. 여러분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는 브랜드고요. 우리 브랜드들은 우리의 강점을 극강화하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면요. 그냥 쌩 까세요. 지가 뭔데요. 8단계, 마지막 단계는요. 브랜드 컨셉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걸 테스트하고 좋은 녀석이 있으면 좀 더 한번 베팅해 보시죠. 여기까지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 제이션 하겠습니다. 인트로가 있었으니까 아우트로도 있어야죠. 아우트로 제목은 액셔니스트가 되자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강박 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제가 오늘 삼행시 스피노프로 드린 얘기를 하나씩 핵심만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아우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대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나 서대웅이야. 이걸 건방지게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문피가 가끔 기분 좋으시거나 이럴 때 술 한잔 하시고 나 문정현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멋있어가지고 따라해봤습니다. 저는 서대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직 브랜드가 메가 브랜드가 되진 못했지만 저의 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동명이인이 있지만 자기 브랜드 네임을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로 생각하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깊은 성찰을 한번 가져보시자. 두 번째는 골든서클. 제가 좀 빨리 설명드렸는데요. 골든서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 또 보십시오. 저는 스타트업 컨설팅 할 때 이 영상 꼭 보시게 하거나 같이 봅니다. 꼭 보십시오. 그 안에 꽤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Y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신념을 고민하자 라는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가 뭐 브랜드 컨설팅 하는 거 아닌데 이게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맨 위에 브랜드의 신념 혹은 비전 미션이라는 용어가 너무 브랜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나의 문장, 한 문장. 남의 말은 안 됩니다. 자기 좌우명인데 막 남의 말 이런 거 말고요. 운전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브랜드로 액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걸로 정리하시고 동글베개 한번 그려보시고 브랜드 에센스로 한번 해보시고 슬로건을 딱 만드는 거예요. 슬로건은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멋 안 부려도 돼요. 근데 사실은 조금 조어처럼 하는 거, 프랙티쿨 MD 이게 요즘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멋부린 것 같아서 오히려 촌스러운 아나운서 요런 게 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요런 스타트업 슬로건도 있죠. 그래서 제가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이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거 훨 낫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 4단계 고민한 걸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과 만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고 떡제본 하시고 그거를 들고 다니세요. 그거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기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자소서 낼 건 내시고 이것도 하나 에디셔널하게 내세요. 자소서 제가 쓰는 요령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컨셉적인 브랜드적인 얘기를 드렸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자소서나 이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직은요. 먼저 찔르세요. 먼저. 대신에 앞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다 정리하고요.
무기 가지신 다음에 팍팍 찔르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직과 취업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창피해서 얘기 안 드렸는데 대학생들과 거리응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 플래시몹 한 것 때문에 이노션에 스카웃 됐습니다. 분명히 개인 프로젝트 하시면요 이직에 도움 됩니다. 자기 창업에 도움 됩니다. 창업하신 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100% 됩니다. 제가 영어를 좀 못하긴 하는데 뭐 우주에 딘트, 흔적을 남기자 뭐 이런 얘기를 고 스티브 잡스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확실히 딘트를 남기고 갔죠. 거창하게 무슨 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문피가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신 우공이산, 꾸준함, 황영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신 당신다움을 잃지 마라.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게 당신다움을 포기할 이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는 천재가 아니다. 오직 집요할 뿐이다. 라고 박웅현 CD님이 스티브 잡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런 액션을 하실 때, 또 이런 컨셉을 잡을 때 아무 사람 말고요. 자기 진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사람에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매번 하시던 얘기 말고 이런 브랜드적인 고민과 찾아가는 과정을 사람에게서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엄마하고도 좀 얘기해 보시고요. 아버지랑 술 한잔 해보십시오. 아버지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직 생전하시면 꼭 술 한잔 하시면서 자기 브랜드에 대한 그 정리는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죠. 이거는 제가 어떤 지인분께 그냥 들이대는 메일을 했더니 이런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좋은 인연을 만든다는 건 어렵지만 대신 좋은 인연이 주는 즐거움과 도움은 큰 것이지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고 이어지기 소망합니다. 삼행시 컨텐츠 때문에 저희를 온라인으로 알게 되신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계속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좀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 지금이면 이게 온에어 될 때면 흥소장과 황영의 조회수 배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떤 결과든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우트로 끝내고요. 그동안 쓸데없는 얘기하고 산만하게 해서 많이 편집당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스피노프나 혹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빠르게 황영의 관점이나 흥소정의 관점 얘기하는 재밌는 코너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기서 뿅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하고 끝내시죠. 뿅!